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변상욱 대기자도 막 비 속 뚫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까 밖에? 폭우처럼 내리다 갑자기 뚝 끊기다 또 살살 내리다 또 확 쏟아붓다 막 정신이 없네요. 그래. 예. 자, 이런 장마철에 우리가 기자 수첩에선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탈원전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죠. 지난번에 대통령이 값싼 발전 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 탈핵 의지를 밝힌 겁니다. 예. 원전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면서 이 탈핵 정책에 대해서 절대 지지도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찬반 논쟁이 이제 진행되는데 그러나 찬반 논쟁을 벌일 때 제대로 된 정보와 자료를 근거로 국민들이 납득해 가면서 찬반 토론이 이제 진행되는 그렇죠. 게 중요하죠. 물론이죠. 그래서 오보와 오해 편견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환경단체까지 나서서 탈원전하라가 아니라 탈원전을 반대한다라고 의견을 냈다. 저희 이 보도를 봤거든요. 예. 깜짝 놀래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환경단체가 나서서 탈원전을 반대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의 환경발전 Environment Progress라는 단체인데 예. 회원들 명의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핵 에너지는 값도 싸고 걱정보다 훨씬 안전하고 지구촌 곳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세우며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석탄을 떼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대기가 오염되는데 예. 핵 에너지는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친환경적인 에너지다. 어허. 그리고 프랑스, 미국이 원전 건설 사업에서 손을 뗐다.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서 돈을 벌어라. 안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돈을 다 가져갈 거다. 더군다나 한국은 원전을 싸게 빨리 잘 짓잖냐. 아니 지금 이게 그 원전 산업을 찬양하는 것이 지금 예, 환경단체의 반대하는 주장입니다. 게 아닌 건데. 예. 그리고 원전 산업 없으면 한국의 일자리도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허. 친절하게. 이들의 주장을 가장 먼저 보도한 게 TV조선입니다. TV조선이요. 예, TV조선은 탈원전은 안 된다고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죠. 갈 길이 먼 풍력발전 효율성도 의문이다. 그다음 뉴스가 이제 미 환경단체도 탈원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예. 새로 앵커가 되신 전원책 변호사가 이 뉴스를 소개했습니다만. 자, 저기까지 듣고 나니까 저는 궁금해집니다. 여기 진짜 환경단체 맞아요? 이 단체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 학자들을 쭉 보시면요. 예. 환경단체라기보다는 친핵, 친원전 단체라고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표가 셜렌버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13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예. 친환경으로 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원자력으로. 이렇게 글을 실으면서 적극적인 사람인데요? 친핵 활동을 하는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리처드 로즈라는 사람도 아주 여기서는 거물인데 예. 퓰리처상 수상 경력이 있다고 하죠. 이 사람은 옛날에 책을 냈는데 원자폭탄 만들기 1, 원자폭탄 만들기 2, 수소폭탄 만들기 이런 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위크에서 주로 활동을 맨 처음에 했는데 그다음에 플레이보이에서도 활동했고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도 활동했고 그러니까 성격상 그러면 우익 정치인이면서 우익 저널리스트예요. 그래요.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단체는 원전을 계속해서 많이 짓자. 핵 에너지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변함없는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환경단체라고 해가지고 근데 언론 보도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값싼 에너지를 계속 발전시키자. 석탄을 떼지 말자. 그래서 환경을 좋게 하자라고 어쨌든 얘기하니까 환경단체 아니냐 뭐 이런 셈이 된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단체도 탈원전에 반대한다 그렇죠. 이런 제목이 나오거든요. 언론이 친핵단체와 환경단체를 구분 없이 그냥 환경단체로 받아주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핵 폐기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양으로 조금 나오고 안전하다고 처리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핵 폐기물이 안전하고 별거 아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 후쿠시마 때만 생각해도 재앙 수준 아니에요. 그렇죠. 별거 아닌 거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거고 핵 폐기물은 영구적으로 위험하죠. 그럼요. 핵발전소 폐기하는 데만 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건 아마 대충 짐작하실 거고 원전 하나 폐로 시키는데 20년을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풍력, 태양광 이런 걸 비웃긴 합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탈원전 정책은 풍력, 태양광 거기에다 수력발전, 지열, 폐기물 에너지 그리고 석탄이 아니라 LNG 쪽으로 자꾸 이제 잘 분배를 해서 전기의 생산을 줄이지 않고 가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환경단체가 탈원전에 반대했다라는 건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많은 기사였다. 이게 첫 번째였고 우리나라의 공학 교수들 중심으로 탈원전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도 나왔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떻게 원전 정책이 스톱되냐.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신중히 하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예. 또 반대쪽에서 교수들이 또 성명을 냈어요. 그 사람들은 원자력 산업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얘기를 물을 수는 없지 않냐. 그다음에 너무 전문가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책에 반대하는 교수들인데. 요게 지금 제일 많이 나온 얘기예요. 전문가 무시하고 여론만으로 지금 탈원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는 팩트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탈핵을 추진하는 방식은 공론조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물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론조사는 시민들 배심원단 그리고 전문가 패널, 그다음에 이 둘을 조정하는 퍼실리에이터라고 흔히 얘기하죠. 조정가들이 만나서 자료를 함께 읽고 토론하고 벌이면서 자기 의견을 수정해 가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방식이죠. 이걸 공론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전문가들 다 여기에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확인할 부분. 원전이 줄어들면 전기료가 엄청 올라갈 거다. 이 뉴스도 있던데 이건 어때요? 원자력 발전을 담당하는 쪽에서 먼저 의견이 나왔는데 추가 원전 건설을 이제 안 한다. 중단한다. 그럼 부족한 전기는 뭘로 메꿀 거냐. 이걸 신재생에너지 아까 말씀드린 풍력이나 뭐 태양광 이런 걸로 대체한다면 여기 아직 발전이 덜 돼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전기요금이 껑충 뛴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부족하니까 가격이 저렴하게 떨어져 있는 LNG 비중을 천연가스 비중을 높여서 채워나가는 거죠. 그런데 계산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LNG가 아닌 신재생에너지로만 채울 때 얼마나 돈이 더 들어가나 이걸 계산했기 때문에 이 계산 방식은 좀 틀립니다. 그러면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나올 거다라는 것도 일종의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전기료에는 산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어요. 따로 있죠. 아주 다르죠. 근데 다 합쳐갖고 계산을 뽑은 다음에 그걸 가구수로 나눠가지고 각 집집마다 몇 %씩 오른다 이렇게 겁을 주는데 실제로는 산업용 전기가 오르고 가정용 전기는 스톱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서민들은 오히려 깎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건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진짜 원자력이 가장 싸고 좋으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의 외부 비용을 합치면 달라집니다. 외부 비용은 정부 보조금, 원자로 해체 비용,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 고려하면은 오히려 LNG가 싸고요. 석탄이 그다음 원자로가 제일 비싸기도 합니다. 이건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탈핵을 두고 쏟아지는 뉴스들 오늘 몇 가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